안녕하세요. 미스왕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평생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넘으려 했습니다. 형부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던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그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형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저는 정수진 42살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10년째 일하고 있고 결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제 삶에는 항상 언니가 있었고 언니와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언니처럼 못하니? 수진아, 내 언니 좀 봐라. 얼마나 똑 부러지게 사는지. 수진이는 언제 결혼할 거야? 언니는 벌써 애도 둘인데. 언니 정수희. 5살 많은 언니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녔고 이른 나이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2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니는 저에게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비교할 때마다 언니는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잘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수진이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언니가 1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병원 복도에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언니 무슨 소리야?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너무 늦게 발견됐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언니가 우는 모습을. 언니는 항상 강했고 항상 웃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으면 강민이 좀 챙겨줘. 강민. 형부의 이름입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언니는 안 죽어. 아니야. 나는 알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탁이야. 강민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빨래도 엉망으로 하고 애들도 걱정이고. 수진아, 내가 좀 도와줘. 알았어, 언니.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형부와 조카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형부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형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형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괜찮긴. 수희가 많이 아파. 어제는 밤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무력하고.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형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언니는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언니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형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매일 형부의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형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부와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우리 집이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형부. 당연한 거죠.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넌 내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수희가 정말 좋은 동생을 뒀어. 형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형부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와인 한 잔 할래? 네, 좋아요. 형부가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희가 많이 보고 싶어. 형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부의 옆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저도요. 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수진아, 넌 수희랑 많이 닮았어.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형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각했습니다. 그 그리움이 저를 향한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형부에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형부 집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언니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부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내 인생 살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형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애들도 있고 형부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언니가 부탁했어요. 형부 좀 챙겨달라고. 그 말에 형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시간 있어? 오늘 애들이 할머니 댁에 갔거든. 저녁 같이 먹을래?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형부의 집에 갔습니다. 형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진아, 앉아. 오늘은 내가 해봤어. 형부가요? 와, 대단한데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센터 일도 바쁘고 우리 집까지 챙기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수진아,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수희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언니가요? 응, 항상 말했어.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수진이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형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언니는 지금 제 마음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형부, 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말하려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형부의 집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형부를 만나야겠다고. 이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하지만 다음 날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애들이 또 할머니 댁에 간대. 저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갈게요. 그날 밤이 바로 제가 선을 넘으려 했던 날입니다. 형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형부는 약간 취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좀 마셨어. 괜찮아요, 형부.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이 수희 생일이거든. 만약 살아 있었으면 51살이었을 거야.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언니 생일인 줄. 형부, 수진아,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수희가 없다는 게. 가끔은 문 열고 들어오면 수희가 여보 왔어? 하고 반겨줄 것 같아. 형부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넌 수희랑 정말 닮았어.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심지어 향수 냄새도. 형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저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형부, 이제는 앞을 봐야 해요. 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형부가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형부, 저는 형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형부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형부도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부, 저는 형부를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넌 수희의 동생이야. 그리고 나는 내 형부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감정을 어쩔 수 없어요. 형부를 돌보면서, 형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형부를 사랑하게 됐어요. 수진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수희를 잃은 슬픔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을 알아요. 저는 형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아, 멈춰. 이러지 마. 형부, 저와 함께하면 안 돼요? 저도 형부를 사랑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형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형부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수진아, 넌 정말 수희의 동생이 맞아? 수희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아? 수희는 죽기 전까지 널 걱정했어. 수진이는 아직 혼자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넌 지금 뭐라는 거야? 형부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형부, 수진아, 오늘 한 말은 모두 잊어줘.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가족일 뿐이야. 형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그리고 당분간은 오지 않는 게 좋겠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형부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추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언니를 배신했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센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부모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집에 좀 와봐라. 내 언니가 남긴 게 있다. 언니가 남긴 게요? 응, 편지야. 너한테 주라고 했어. 저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수희가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쓴 거야. 너한테 주라고 맡겼어.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언니가 먼저 가서. 수진아,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넌 평생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 비교당하고 상처받고. 언니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 내가 잘나서 내가 힘들었던 것 같아서. 하지만 수진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넌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야. 언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자랑스러워. 수진아, 언니가 부탁이 있어. 강민이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가족으로서 챙겨달라는 거였어. 강민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밥도 못 챙겨 먹고 빨래도 못하고. 하지만 수진아, 조심해. 강민이한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넌 착한 사람이니까 강민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 그 착각이 사랑이라고. 수진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동정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 언니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 수진아, 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그게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마이너스 언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에게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저는 배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형부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언니가 말한 대로 동정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형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니를 그리워한 것이라는 것을, 형부를 통해 언니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저는 형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 편지를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형부와 조카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참 후에 형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어.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너를 위해 좋은 사람이 꼭 나타날 거야. 수희도 그걸 바랄 거야. 고마웠어, 수진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니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미스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